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심상치 않은데 오늘 어디 가? 뭐 심상치 않아요. 맨날 똑같은데. 남방 하나 입고 왔는데? 아니, 내가 얼마나 그동안 대충 입고 다녔으면은 이 와이셔츠 하나 입고 왔다고, 그것도 와이셔츠 아니야. 이거 남방 하나 입고 왔다고 어디 가 이런 데는 게 어디 안 갑니다. 네. 그냥 이런 추리닝 같은 옷을 입고 와야 별 볼 일 없구나. 그런지 지금 요즘 뭐 멋있게 하고 오실 때도 계시잖아요. 저는 가짜야. 가짜? 이게 진짜예요? 그래. 근데 이거 머리 이렇게 뭐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확실히 화면도 그렇고 차이가 확 난다. 그럼요. 아예 당연하죠. 다르구나. 네, 아예 다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요일 날에 제가 따로 이제 공지를 뒤늦게 드려가지고 금요일 날에 이제 방송 못 나오신다는 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 못 나오신다는 거 공지를 못 드렸는데 어떻게 잘 해결하셨어요? 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네, 주말에 또 멀리 또 갔다 오고 이제 뭐 대한체육회랑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네, 맞아요. 아주 뭐 그 생활체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커요. 근데 수도권만 좀 그렇지 뭐 이렇게 그 좀 먼 지역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창원시 뭐 어디 뭐 멀다. 이런 엄청 데는 멀다. 이런 데는 그 뭐라 그래야 돼? 후원이라고 해야 돼? 진짜 그 잘해주더라 시에서 네. 엄청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또 가가지고 또 뭐 일하고 뭐 그런 거죠. 제가 하는 게 뭐 그거죠.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외수님 이 안 나오네 뭐 응답하라 브런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모바일은 지금 방송이 되는 것 같고 혹은 이제 뭐 새로 고침을 한번 또 다시 해보시고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한번 볼까요? 우리도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PC 버전으로. 지금 잘 나오는데?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하니까 PC도 잘 나옵니다. 외수님, 한번 또 새로 고침 아니면 창을 닫고 다시 켜 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좀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팅창에. 제가 또 따로 치기가 어려워가지고. PC도 나와요. 그쵸? PC 되죠? 여러분, 다행입니다. 네, 지금 복구됐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알 수 없는 오류가 뜨네요 하셨는데, 지금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저희가 메인에 걸리는 게 늦어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것도 조금 늦은 것 같은, 뒤늦은 것 같은데 저희가 살짝 좀 시간을 끌다가 저희가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보니까 기아 가을 야구 갈 수 있나요? 응응님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어제 경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이제 좀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기아와 NC의 자녀 이 게임차가 이제 2.5경기 차까지 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기가 이제 몇 경기 남은 거냐? 11경기. NC는 11경기 남은 거고 기아는 지금 8경기 남았네요. 그죠? 쉽지 않겠죠, 형님? 좀 쉬운 수치는 아니죠. 네. 기아는 반타작만 해도 되지만 이제 NC 같은 경우는 거의 전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승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쉽지만은 않은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또 될 것 같다.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하면 또 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점중이님 보다가 SSG 대 LG 경기 보셨다고 또 이런 얘기 하셨고, NC 얘기보다 LG 얘기 하시죠. 저희가 오늘 이제 NC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SSG와 LG의 경기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제 랜더스 패배 요인 김 감독의 이재원 대수비 기용이라고 봅니다. 체력 안배라고 하기에는 몇 이닝 뿐인데 어제같이 중요한 경기는 그냥 김민식 체제로 쭉 가는 게 어땠을까? 서영님이 또 아쉬움을 또 표시하고 계시는데 걔가 또 이제 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올 시즌에 후반 이 경기 후반에 또 이재원 선수를 대타 기용하고 이제 바꿨다가 이제 수비적으로도 또 안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가 처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민식을 냈다가 졌으면 왜 김민식을 냈냐? 이재원을 내야지. 아니 처음부터 내고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면은 다 그러지 않아요? 다 전부 그 얘기 아니야? 이기면은 아닌데 뭐 지면은 일단은 뭐 다 선수 잘못이고 뭐 감독 잘못이고 다 죄인이지 뭐 지면은 그거는 뭐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게 이제 곤란하다는 게 다른 게 곤란한 게 아니고 네. 뭐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저런 질문들은 답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 끝까지 경기에서 한 3이닝 정도, 2이닝 정도 이제 다른 포수가 마스크를 쓰는 게 체력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별로 선수들은 없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움직임이 많은 유격수나 포수들. 네. 이게 뭐 한 7회까지 뛰고 한 2이닝 빼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은근히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해요. 그거는 현역 때 누가 말씀을 해주셨냐면 박진만 감독 때. 그거 한 2이닝씩 이렇게 빼주는 게 진짜 크대. 경기 후반에.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이기는 경기에서는 이제 주전 선수들 좀 빼주고 혹은 이제 지는 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뭐 체력 안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고는 하니까요. 뭐 스코어가 많이 차이가 나면은 네. 이제 주전 선수들 휴식도 휴식이지만 백업 선수들이 경기를 좀 나가야 되니까 경험도 좀 쌓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타이탄 경기에서는 승부처마다 이렇게 교체되는 투입 시기가 체력적인 것 때문에 빼지는 않죠. 타이탄 경기는. 그건 경기에 맞게끔 선수를 기용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야옹이님이 그래도 왜 이재원을 투입 안 했냐 도런형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승 SSC 우승 못하면은 그 야구장 앞에 청문회 한번 하세요. 옛날 LG처럼. 지금 이제 3.5경기 차인데 이제 SSG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경기 남았습니까? 7경기 남았고 LG가 12경기 남았네요. 그죠? 5경기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 3.5경기로 과연 좁힐 수 있을지 어제 또다시 이제 이 경기 차를 하나 줄이면서 뭐 가능성을 살렸다 뭐 불씨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가 전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경우의 수로 보면 진짜 속된 표현으로 빡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끝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매번 방송마다 지금 경우의 수, 경기 승차 이거 매일 따지지 않니? 네, 그렇죠. 안 지겹니? 근데 어떻게 해요? 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아니,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죠. 궁금하시는 거라고. 10월 8일이면 다 답 나오는데 그거 뭐 우리가 그거 뭐 경기 수 그거 해봐야 야구는 쟤네들이 하는 건데. 하긴 뭐 그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구는 결과론인데 미들맨이었던 노경원 선수 4볼넷 나올 줄 몰랐다. 또 황태자님께서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LG와 SSG 경기는 어제 참 짚어드릴 포인트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김원영 감독도 그렇고 류지현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신경전을 경기 내내 좀 펼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혹은 이제 1, 2위 다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LG 선발 투수였죠. 이제 플러코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제 담증세로 이 공 하나 던지지 않고 고의 사구를 통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우완 투수에서 그리고 다시 올라온 선수가 이제 최성훈 선수 좌완 투수이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위장 선발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 여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위장 선발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선수가 더 좋아야죠. 근데 플러커보다 좋은 선수가 누가 있어? 그렇죠. 켈리 제외하면은. 근데 제가 현역 때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투수들이. 투수들도 그렇고 야수들도 그렇고 몸을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에 담이 올 때가 있어. 네. 담 주로 어디에 옵니까? 등에 등이죠? 오고 목에 오고. 이거 담 걸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못 움직여. 그게 어제 플로커 선수가 딱 그랬던 케이스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플로코 내린 걸로 전략 이야기 나오는 게 웃기다. 플로코 경기 보러 갔는데 최성훈이 던지면 팬들에게 위장 선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위장 선발이라는 게 뭐 이제 과거에도 몇 차례 있기는 했습니다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실력이 비슷비슷한 엇비슷한 선수들을 가지고 좌완 우완의 이점을 어떻게 좀 보려고 하는 거지만 플로코는 15승을 거둔 투수인데 위장 선발 그거 내서 이겼어. 그 좋을까? 나는 되게 쪽팔릴 것 같은데. 두고두고 잠자 오늘 15대 0으로 이겼어 위장 선발. 숙소나 집으로 돌아가서 딱 누웠어 잠자리에. 그럼 잠이 올까? 창피하지 않을까? 다 알 텐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꼼수잖아요. 이제 야구계에서 이제 꼼수를 통해서 이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떳떳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어제 경기는 좀 위장 선발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위장 선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그런 거 팬들이 가만두지 않죠. 맞아요. 네. 다 전문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번에 우천 취소를 한번 또 쉬어서 위장 선발은 아니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공교롭게도 또 플로코 선수 선발 경기 때 이렇게 두 차례 연속으로 또 선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제 신경전을 펼친 쪽 이제 김원영 감독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5회 초 이 득점 없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LG 공격이었고요. 2사 주자 1루 상황에서 이재원 타석 풀카운트 때 SSG 더그아웃에 있던 김 감독 갑자기 그라운드로 나와서 뭔가 이제 어필을 했는데 이 영상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타가 된 상황이었죠. 주자 1루 상황.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김원영 감독이 어필을 뭔가를 합니다. 나와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더가웃으로 돌아가고 약간 심판도 저거 왜 웃었을까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대로. 예, 3루 주루 코치 위치에 대한 네, 부분을 그렇죠. 요 라인 보이시죠? 네. 심판이 웃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대변인으로서 대변을 하자면 알겠습니다. 네. 왜 이런 걸 갖고 나와?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5회 초가 끝났습니다. 이제 5회 말 공격에 앞서서 이제 류지현 감독도 이제 그라운드로 나와가지고 이제 제스처도 좀 커요. 제스처도 크게 무언가 또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제 3루 주루 코치 자리를 가리키는 손짓이 나왔죠. 지금 보이시죠? 심판 또 웃어요. 아이 두 분 다 왜 이러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좋게 얘기하니까 두 분 다 왜 이러셔 이거지. 쟤네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아예 뒤에가 있어요. 그러게. 이제는 아예 그냥 아예 전영도 코치님 아예 뒤로 가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 신경전이 나왔는지를 좀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2만 관중 어제 거의 꽉 찼죠? 그렇죠. 네, 인천 SSG 랜더스필드 꽉 찼죠.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관중들이 있었는데 신경전은 단 둘만 합니다. 코치들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감독끼리만. 네. 자기 둘끼리 그냥 한 거예요. 네. 네, 서로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괜히 중간에 심판한테 그냥 가서 얘기만 하고 그 누구도 그거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그 앞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3루 주루 코치가 어떠한 걸 뭘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인을 어떻게 뭐 그게 포수가 내는 사인을 보고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걸 보려면 타자는 그럼 투수를 이렇게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3루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루 주루 코치 자리에 대한 어필이다. 아까 저희가 그 선 그려져 있는 거, 라인 그려져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안에 이 벗어났다. 뭐 이게 뭐 이제 그쵸. 김원영 감독의 예, 어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3루 쪽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 좌익수 방면에서 이렇게 홈플레이트를 보면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튼 어제 그 어필은 2만 관중도 그리고 더가웃에 있는 양 팀의 한 50명 가까운 선수 코칭 스태프 아무 관심이 없는 예. 왜 나가지? 선수 같은 팀 선수들도 왜 나가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다들 심판도 지금 이렇게 웃잖아요. 네. 이런 네. 표정. 네. 원래 이제 감독이나 이렇게 감독이 특히 나와가지고 주심한테 어필할 때 보면은 3명의 각 루심들이 다 옵니다. 감독이 어필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 그 가도 거리도 안 되니까 가지도 않잖아, 오지도 않잖아. 그쵸. 심판들도. 나머지 이제 뭐 1루심, 3루심 이런 분들도 이제 이 얘기를 또 안 나누고 있고 2루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진짜 의도는 뭔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서영님 혼자 머리가 이제 복잡할 거예요. 왜 저랬을까? 왜 나갔지? 의도가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3루 주루 코치의 위치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흐름을 끊는다거나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거 1도 없어요. 서영님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럼 왜 나가? 그럼 왜 나가요? 1도. 그러니까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생각에는 뭐 그렇지 뭐 주자가 나갔으니까 좀 수비하는 입장에서 뭐 약간 그 흐름을 좀 뭐 끊어준다든지 뭐 끊길 못 끊어 흐름을 아무 관심도 없어. 도움이 되지도 않아. 그런다고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럼 그게 위기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건 아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약간 김원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내적으로 뭔가 좀 변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반응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그런 어필하는 횟수들이 좀 늘어났지. 난 이제 그 어제 그 스포티비에서 이거 방송하면서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 혼자 그랬어. 저 양팀 두 감독 관심 받고 싶어서 한번 더 가서 나오는구나. 사람 몇 명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나오나? 관중수 체크하러 나왔나? 막 그랬거든. 네. 작가들 빵빵 터지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김원영 왜 나온 거예요, 위원님? 잠깐 그러니까. 대여 설명에서 나한테 저런 상황 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 궁금하잖아. 관중 만원 관중 다 들어왔나 확인하러 나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빵빵 터지고 방송에 내보내도 돼요. 막 그런. 그래요. 김원영 감독은 끊을 수 있다고 보는데 류지영 감독은 왜 나왔느냐 이것도 또 궁금해하십니다. 이거 왜 그러니까 이제 유지영 감독은 김민호 코치를 약간 보호하는 느낌으로 나온 거지. 왜 우리 코치한테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왜 이런 어필들을 받아주냐? 뭐 딱 그런 건데 그것도 유지영 감독도 LG 팬들이 얼마나 왔나 확인하려고. 뭐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감독이 항의하러 직접 나오면 선수들도 일단은 긴장 한 번 더 하지 않나요? 화남 인터내셔널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웅성웅성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무슨 일이야 하는 선수들 한 1, 2년 차. 이제 베테랑들 뭐 10년 넘어 왜 저래? 왜 나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냥 딱 있는 그대로 진짜 어떤 방송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죠. 이걸 가지고서 다른 방송들에서 뭐 했겠어? 뭐 신경전이다. 그렇죠. 뭐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재미없는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만 다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게 예측이 안 되네. 위원님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잖아. 나와서 관중들이 많이 왔나 오늘 주말인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해? 진짜. 아니 그냥 아주 평범한 얘기를 들으실까봐 다른 방송에서 들으셔도 돼요. 똑같아. 가끔은 평범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다 평범하게 다 똑같잖아. 알겠습니다. 네. 먼저 11일건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뭐 류고고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어제 경기는 좀 이제 신경전이 치열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 안현님 구승민 문보경 사인 훔치기 논란 보셨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금요일날에 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선수 때 많이 그랬어요. 많이 그랬는데 2루 주자가 어떤 그 움직임을 살짝이라도 보이면. 네. 투수가 항상 오해를 해. 근데 아예 그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 그렇죠. LG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그 더그아웃에다가 이 사인 이 내용을 이제 붙여놔가지고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되긴 했었거든요. 대망신이었지 그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수들 사인 훔치기도 사실 야구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자기기를 통해서 혹은 이제 외부의 뭐 도움을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주자가 나가가지고 읽고 전달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야구의 일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안 걸리면 된다. 그래, 안 걸리면 돼. 아무도 모르게 진짜. 누가 이렇게 붙여놔. 그거 난 LG 거 붙여놨을 때 진짜 쟤네 제정신 아니냐 저거? 누가 붙여놨지 저거? 그래서 해명을 또 해요. 그거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그랬더니 뭐 해명을 해. 더 창피해. 그 뭐 지나간 일이고 여튼 이게 주자가 나가서 이게 똑같이만 할 수가 없어. 어쩔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래. 이런 생소한 움직임들, 처음 보는 움직임들 하다 보면 저것도 사인 가르쳐주네. 이런 오해를 하거든.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이루 주자는 허벅지 긁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뭐 가려워도 참아야 돼. 네. 기침이 나와도 참아. 절대. 이 타자 주자에게 전달한다고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예전에 이제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뒷짐을 이러고 있어.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 아예 오해를 안 사려고. 이게 오해를 안 사려고 아예 이러고 있어. 걔는 하도 많이 뛰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잘 던진 투수들 있잖아. 네. 진짜 특급 S급 에이스 같으면은 그냥 웃어 넘겨. 뭐 알아도 뭐 치겠냐 뭐 이런 느낌으로. 다 그래. 내가 제일 투수들 중에 제일 없어 보이는 행동하는 투수들이 네. 그거야. 체크 스윙 했을 때 자기도 같이 막 선심해 이렇게 하는 애들 있지. 인정. 자기도. 인정. 진짜 없어 보이지 않냐? 난 진짜 최악이야. 심판이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진짜 에이스급은 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네. 어차피 포수 뒤에 그 볼 카운트 전광판이 이렇게 있어. 아웃 카운트랑. 그거 보면 되거든. 그쵸. 스윙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갖고 막 돌자마자 이렇게 해. 있어. 몇몇 있어. 알 거야. 갑자기 이게 왜 나왔어요?
응? 갑자기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투수들 얘기 나온 투수가 이루수에 대한 그 이루 주자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잘하는 선수일수록 그런 거 관심 없다. 아, 그냥 던진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거 하니까 또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났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또 있었다. 야옹이님께서 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이제 사인을 딱 이렇게 보고 전달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이 야구의 전통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세련되게 안 걸리면서 하는 게 또 맞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들긴 할 합니다. 거면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타 팀들 팬들조차도 모르게끔 진짜 자연스럽게 한다든지. 그거는 반칙은 아니야. 그거는. 아, 화남 인터내셔널님 타자가 공 하나 받고 고개 끄덕거리는 건요. 요거 투수가 싫어한다던데 딱 들어오면 오케이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놈들 치고 제대로 된 타구 날리는 놈 하나도 없어. 그런 애들. 그런 애들. 근데 이제 오히려 진짜 S급에 가까운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 그리고 생소한 투수들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일부러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 그 흔들려고. 아니. 그러면은요? 진짜 그 선수한테 네. 이게 진짜 진심으로 이게 놀라운 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선수를 위해서 한 번씩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 아, 베테랑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신인급 선수들은 내 공이 진짜 위력이 있나? 저 선배가 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듯한 제스처? 상대팀 선수인데 그건 상관없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건 상관없지. 진짜 베테랑급 정도 되면은 진짜 그런 액션을 한 번씩 해줘. 한번 이렇게 따봉 해주고 이렇게 진짜 들어가잖아요. 해줘.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우리 대한민국 KBO 리그를 리그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줘. 그거 얼마나 멋져 그게. 근데 들어왔어. 야 너는 상대팀 투수한테 그렇게 하냐? 그런 선수 있어요? 아니 감독도 감독이나 있어요? 코치가 네. 그럼 내가 S급 선수면 전 2군 가겠습니다. 감독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짜증 나는 거지. 그런 경우는 그게 없을 것이다. 공 하나에 그거 완전 개쫄보고 네. 감독감도 아니고. 그래 막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못 치겠는데 나는 약간 그래 이런 나는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오재원 선수를 진짜 좋아해. 내가 해설할 때도 그렇고 오재원 선수 막 그런 리액션, 그러니까 그 상대 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막 밉상인 플레이들 막 이런 것들 좀 많이 동작도 좀 크고 하기는 하지만 나는 오재원 선수를 개인적으로 뭐 선수 오재원도 좋지만 인간 오재원도 굉장히 나는 좋아했거든. 진짜 멋진 선수야, 멋진 사람이고. 뭐라 해야 될까, 감정에 좀 솔직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표현 다 하는 거야. 자기 불만 있으면 불만을 딱 표출하고, 그러니까 꿍하지가 않아 일단. 하긴 위원님이 그 항상 친구는. 또 좋아하시는 게 약간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오전 선수 뭐 시원시원하죠.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선수들 주루하면서 베이스 밟기도 전에 두 팔 쫙 세이프 표시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좀 눈에 거슬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싹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이런 자잘한 행동들이 굉장히 또 멋있게 보이거나 혹은 이게 좀 거슬리시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들기는 듭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재원 선수 은퇴하려나, LG 팬인데도 오재원 좋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2군에도 없다던데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선수 생활 이제 뭐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시즌 끝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원 선수 진짜 좋아요. 표현이 격해서 그렇지. 또 황태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제 신경전부터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신경전 하면 오재원 선수도 지금 뭐 빼놓을 수 없는 선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제 뭐 국가대표 이 일본과의 맞대결 할 때도 일부러 막 제스처 크게 상대 투수들 막 이렇게 흔들려고 막. 그때 우리 삐걱삐걱거리면서. 내가 처음으로 이제 대표팀 그 분석 코치 맡았을 때, 네. 그때였는데 생각나네요. 진짜 멋있었지 오재원. 그때 상대 일본 투수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다시 봤거든요. 상대 일본 투수가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엄청 그 거슬려하는 그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갑작스럽게 또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재원 프리미어 1, 2 한일전 빠져 진짜 오열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이 첫 번째 주제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뭐 지금 뭐 김현수 선수 타석을 좀 짚어주시는 분들, 또 다시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무리 모르게 해도 선수들끼리는 이제 사인 훔치는 거 대충 눈치 깐다는데 이런 얘기했는데, 알지. 알아요, 위원님? 어때요? 보이지 그런 거. 더거웃에서 뭐 하면 뭐야, 뭐 하면 뭐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가급적이면은 나는 이제 그때 그게 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 그게 사실 제일 베스트는 사인 안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또 투수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2루 주자가 또 그런 모습 보이면 또 오해할 만하고 이해는 됩니다.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걸려서 사실은 이제 이 다툼 양팀 간에 이제 다툼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련되게 좀 경기를 풀어나갈 그런 플레이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팀일 땐 한없이 든든한 선수다. 오전 이영규 뭐 이렇게 두 선수 또 짚어주셨는데 뭐 국제 대회에서는 또 이런 선수들 활약이 더 돋보이기도 했었죠. 롯데가 야구는 못해도 비신사적인 행위는 안 한다고 믿는데 사인 훔치고 그러면 정말 정 떨어질 것 같네요. 그러고도 8이냐 싶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롯데가 한 게 아니잖아. 아니 뭐 롯데가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인 훔치기라는 게 이게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이게 비신사적인 행위인가?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위원님?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게 말하기 나름인 이게 거고. 사실은 이제 전쟁 야구를 뭐 전쟁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럴 때 첫 보전이 그러면은 뭐 좀 비신사적인 행위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이 사인 훔치기도 어쨌든 상대의 뭐 암호를 이렇게 딱 알아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하면 뭐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먼저 알고서 전략을 짜는 거라고 그러니까 포장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예쁘게 포장은 할 수 있겠지만 또 스포츠맨십이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뭐 공정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공정해야 되잖아. 스포츠맨십은 또 그거 좀 벗어나는 정정당당하지 않다. 좀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어디에 이거를 신발을 껴야 되는지 이게 저는 용어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인을 훔친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더 나빠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훔치기를 이루에 있는 주자가 한 게 아니라 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요걸로 인해 조직적으로 이제 훔쳤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문제가 됐었던 거라 사실 케이스는 살짝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이게 뭐 사인 훔치면서 기타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 좀 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도루도 훔치는 거다 야옹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국이 야구를 안 하는 게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인데 뭐 훔치기 뭐 2루 베이스 훔치고 이것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영국에서도 야구 하던데요. 저희 뭐 메이저리그 투어도 가고. 영국에 도둑 없나? 영국에도 도둑 있겠죠. 당연히 그죠? 절도범 있겠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원래 야구가 속고 속이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이게 싹싹 훔쳤을 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뭐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렇게 치면 도루도 비신사적인 거 아닌가요? 안 걸리고 안 잡히면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또 팬분들마다 또 이런저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C 다이노스 얘기인데요. 참 이 5강 싸움 끝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도 한번 짚어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차 이제 2.5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사실상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경기에서는 참 좋지 못한 장면들이 NC 입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3루 이 투수가 3루 쪽 이 선행주자를 잡는 이 수비 플레이는 아이고 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기본적인 플레이에서 이게 또 외국인 선수들도 연달아서 너무 좀 아깝다. 네. 이번에도 또 3루 쪽. 어디다 던져 공을? 아이고. 저러면 투수 못 던지지 어떻게? 수비수들 전혀 도와주지 못하네. 뭐 첫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투수의 송구 실책이지만 아니 요거는 사실 지금 에러가 무려 3개째. 이번에도 또 다시. 아이고. 뭔가에 씌인 것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노진혁 선수도 이런 실책을. 1루 견제 이번에도 빠지고. 어제는 진짜 NC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보기도 싫은 그런 경기일 것 같아요. 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재미없다. 참
그리고 또 이제 NC가 최근에 이제 토요일 기아전에서 사실 기아와의 맞대결 이게 사실상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토요일 기아전에서 또 무사말로 찬스에서 박건우, 양의지, 마티니 클린업 트리오가 모두 이제 삼진으로 KKK 물러나면서 기회를 또 무산시키기도 했었는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런 느슨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경기 시즌 막판 정말 중요한 긴장감 있게 플레이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플레이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위원님? 다 어이가 없다, 사실. 실력이지 무슨. 실력이다. 그럼. 아, 근데 실력이라고 해도 이렇게 기본적인 실수를 한다고요? KBO 리그는 가능하지. 외국인 선수들인데도? 가능하지. 가능하지. 일본이랑 미국에서는 거의 잘 보기 힘든 야구들이고 우리나라는 자주 보지 않니? 이런 실책들 이젠 적응되지 않았니? 아, 근데 뭐 메이저리그도 실책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는 안 하지. 이렇게도 해요. 하지. 근데 그러냐? 어쨌든 네. 그 정도로 하냐? 어쨌든 아니 지금 이제 NC 팬분들도 답답해하시는 게 왜 하필 가장 중요할 때 이렇게 연쇄적으로 경기가 안 풀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풀리는 걸 어떻게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고. 음.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쟤네들은 안 이기고 싶어. 쟤네들은 중요하지 않은 경기라는 걸 모를까? 알겠죠? 다 안단 말이야.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아는 9연패를 해. 아 맞아. NC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제같이 그렇게 막 실책이 뭐 남발하는 막 그런 경기가 나와. 네. 그 대충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하는데. 당연하지. 누구보다 절실해. 왜냐? 이게 가을 야구 이제 농사가 이제 마무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130경기 이상을 지금 해왔는데 여기서 내려놓을 거야? 아니잖아. 다 그거. 따라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수준이 딱 여기까지인 거고, 딱 여기까지인 거고. 근데 어제 그 연쇄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건 어떤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어. 그냥 원래 실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나온 거야. 그거 몰아서 어제는. 나온 거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네. 첫 번째 그 투수가 1, 2루에 번트 타구 때 3루에 악송구 한 거는 공을 던지고 나서 타구 첫발 스타트는 내가 볼 때는 그냥 1루로 던지려고 했던 자세 같아. 빠르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대시 플레이를 안 했거든. 맞아요. 근데 포수의 콜은 3루를 향했단 말이야. 근데 투수는 정면으로 공을 잡으러 갈 때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투수는 1루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바꿔버린 거지. 본인이. 근데 정확했으면 내가 볼 때는 아웃 타이밍이긴 해. 포스아웃 상태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송구가 이렇게 빗나가 버린 거지.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지. 근데 어제 보면은 실점하는 장면들이 전부 그런 식이야. 투수가 송구 미스 그리고 외야에서 포구 미스 2사 후에. 아니 진짜 외야 쉬운 플라이인데 그죠? 아주 평범한 이지 플라이인데. 그리고 또 포수가 또 3루 도루하는 것도 송구 미스. 그러니까 실점을 너무 쉽게 다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경기 초중반에 나오니까 나중에는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미 맥이 빠져버리는 거지.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맞습니다. NC나 롯데 등 따라가는 팀들은 매 경기 플레이오프처럼 하기 때문에 체력 저하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신다. 필소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즌 막판까지 이렇게 또 치열하게 하는 팀들은 좀 체력 소모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심할 것 같기는 해요. 당연하지. 그거는 모든 팀들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게 다 그렇잖아요. SSG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되니까 또 피곤하고. 그렇죠. LG는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지. 피곤하고. 또 밑에 있는 팀도 마찬가지. 키움하고 KT 지키고 쫓아가고 다 스트레스야. 3위 사이 또 차이가 크니까. 정말 힘들지 그게. 대부분 다 시즌 막바지까지 다 그랬는데 이제 하위권으로 완전히 쳐져버린 팀들은 좀 그런 쪽에선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8위까지는 거의 최근 몇 경기까지는 가능성이 다 있었잖아. 그렇죠. 두산하고 한화를 제외하면은. 네. 그죠? 삼성까지. 그러니까 이게 체력 소모가 상당한 거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이제 NC와 기아의 이제 5강 싸움은 사실상 뭐 기아의 승리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번 의원님. 그 3연전이 2승 1패를 했잖아요. 네, 기아가. 네. 그게 진짜 컸지. 그게 진짜 컸지. 5경기 그러니까 2.5경기라는 수치가 그 굉장히 좀 그 가까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5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5경기를 다 이겨야 2.5경기를 잡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능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수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아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권에 좀 들어왔다 이번 3연전을 통해서.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에 2연승 거두면서 이 연패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이고, 반면에 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참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2경기 연속 또 패배를 거두고 말았는데, 참 기나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즌 막판까지 136경기, 133경기까지 가야지만 어느 정도 좀 이 윤곽이 드러나는 승부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좀 치열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후반 고춧가루 부대가 강력할 수도 있겠네요. 용산물개님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부담감이 덜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럼요. 그런 건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표현이 참 고춧가루 부대. 이거 뭐 듣는 팀 입장에서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팀은 그 팀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고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동안에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한 선수들한테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는. 맞습니다. 근데 기회를 줬는데, 그리고 경험이 많이 없고 뭐 스탯이 그렇게 높지 않은 선수인데 엄청 잘해 그 경기에. 그래서 이 가을 야구 경쟁을 하는 팀을 또 잡아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경우도 또 있는 거고. 그렇죠. 새로이 또 기회를 얻게 되는 또 발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제 시즌 막판 경기들이 다음 시즌을 위해서도 또 준비하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되겠다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화 이제 뭐 예를 들어 한화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경기를 잡아냈다. 그러면 네. 그런 경기를 잡아내는데 그 아주 좋은 공헌을 한 선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맞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그 한 경기를 통해서 엄청난 그 자신감을 회복을 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내년 시즌을 기대케 할 수 있는 한 경기란 말이야. 그거는 그거 얼마나 커 그게. 아, 그렇죠. 그런 팀들한테. 네. 그 지금 저희가 뭐 뒤에 제목으로 NC는 사실상 뭐 5위 희망이 사라진 건가 이렇게 짚어드렸지만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확정이 아니면은 이거는 그런 희망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페넌트 레이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할 필요는 네. 있어 보입니다. 이게 강팀과 약팀의 차이를 가르는 거죠. 실책도 전염되는데 그걸 딱 털고 바로 집중하느냐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짚어주셨고,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HYUA님이 치디님 장기간 연패 기간 중에 홈 경기가 더 부담되나요? 삼성 13연패도 고척에서 끊고 기아 9연패도 창원에서 끊고 오히려 원정일 때 조금 덜 부담이 되느냐 이걸 뭐 그런 건 있죠. 홈 경기는 아무래도 홈 팬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거는 좀 있죠. 근데 가급적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선수들 입장에서. 네. 그거 자꾸 뭐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 경기력에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지.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 코치들도 감독들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거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NC 역시 막판 기아와의 3연전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걸 이번 루징 시리즈에서 또 보여줬다. 이번 루징 시리즈 하면서 또 꼬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시즌 막판까지 뭐 저희가 산술적으로는 뭐 쉽지는 않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산술적으로라는 말이 이제 가능은 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또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일정이 좀 좋지 못하다고 하니까 NC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기를 또 많이 이겨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역전하려면 뭐 다른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혜님, 역전하려면 가능성은 SSG가 3승 4패 아니면 99% SSG 우승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참 이 막판까지 또 이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또 맘졸이면서 보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이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네. 네. LG가 한화한테 잡힌 게 진짜 너무 컸다. 이렇게 또 일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야구가 또 순위 싸움이 끝까지 또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누가 기아가 이 시점에서 9연패 하리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끝까지 맞아요. 또 야구 모른다. 이렇게 고할성 해설위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던 부분 또 짚어주셨습니다. 안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성격이 덜 예민해야 플레이에 유리해 보이는데 진짜 초예민하면서도 잘하는 선수 있냐고 또 질문하셨어요. 엄청 예민한데 잘하는 선수. 엄청 예민하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뭐 루틴이 많은 선수, 그러니까 징크스가 많은 선수들을 얘기를 해야 되나? 뭐가 됐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격이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 뭐 아섭이도 좀 예민한 편이기는 해. 근데 잘하네요. 근데 그게 예민하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어떤 걸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의원님? 그런 징크스나 루틴이 많잖아. 예를 들어 뭐 배트를 그 테이핑을 감고서 친다는 거, 그것도 그렇고 하루에 커피도 디카페인을 한 잔만 딱 마신다는 것도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어. 아, 그냥. 경기 전에 뭐 루틴이라고.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것들. 네. 그것도 예민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뭐 조그만 거 뭐 이런 뭐 관중 소리 아니면은 뭐 삼루 코치의 위치 막 이런 거에도 막 신경이 쓰이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가웃에도 홈구장 가면은 자기가 놔두는 헬멧하고 글러브의 위치가 딱 일정해야 돼. 아. 거기는 누구도 그 자리에 다른 그 용품을 놔두면 안 돼. 이런 선수들도 예민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예민하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선수의 개인적인 루틴의 하나인 건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야. 그 예민이라는 표현이. 아, 그렇죠. 민감하다고 뭐 할까요?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래요. 하남 인터내셔널님. 아, 네. 이런 게 많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도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선수들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잘한다.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예민하면서도 잘하는 선수가 있고 또 무던하면서도 또 잘하는 선수가 있고. 그거는 사람들마다 뭐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건 그냥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인 거지. 네.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의 이유가 그런 거랑은 크게 그렇게 나는 뭐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신경 쓰면서도 잘하는 선수가 있고 신경 안 쓰고 잘하는 선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박종훈 선수는 1회 때 약해서 경기 전 불펜에서 20구 정도 미리 전력 투구를 하고 경기를 시작을 한다네요. 이런 케이스들도 또 있다. 몸을 좀 데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뭐, 하여튼 이 질문이 너무 예리하게 들어오시면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고 다 봐왔으니까 네. 비교를 해야 되잖아. 아. 비교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좀 하여튼 최근 들어서 이 질문에 위원님은 좀 둔감한 편이셨고 나는 아예 없지. 아예 없으셨고 아예 없지. 그런 거 아예 없지. 그렇습니다. 플러커 선수가 경기 전 루틴이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좀 예민한 편인 듯합니다. 투수들이 보통 좀 더 예민한 것 같다. 그거는 저도 좀 약간 같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야수에 비해서는 투수들이 좀 더 지켜야 되는 것들도 많고 경기 전에 루틴들도 좀 많고 이 선발 전에는 건드리면 안 되고 말 걸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선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커쇼 같은 경우에는 야 그렇게 착하고 순한 선수가 자기 선발 투수일 때는 더가웃 이렇게 있어. 아무도 말 걸지 말고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예민의 영역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계속 40분 왜 안 지켜 시간? 반드시 40분에 끝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40분 끝낼까요? 좀 돌렸어요. 끝낼까요? 아니야 맘대로 해. 왜 또 이러세요?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위원님도 고민하시는 바람에 또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의 또 시작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많이 웃으시는데 네. 저희는 또 내일 또 오늘만 또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못 물어보신 질문은 또 내일 또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